그 다음에 출처에 따른 분류입니다. 사람이 출처면 소스면은 인간정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술이 출처면은 기술정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정보는 공개 출처와 비밀 출처가 있습니다. 공개 출처는 뭡니까?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잡지, 방송 이런 것들에 나오는 것들이 공개 출처라고 그럽니다. 공개 출처. 뭐 여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자가 뭐 엄청난 블랙요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비밀 출처겠지만, 여행자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특히 뭐 냉전 기간 동안에 소련이나 동유럽의 친척을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사진 촬영을 가거나 영화 촬영을 통해서 갔던 사람들이 가서 우연히 뭐 군사훈련 장면을 찍어 온다든지 무기 테스트하는 장면을 찍어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세상에 드러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행자들. 그 다음에 책이라든지 지도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뭐 구글 맵이 있기 때문에, 구글 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지도가 공개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1대 10,000, 1대 50,000, 1대 뭐 5,000 뭐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관리했습니다. 국가에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1대 뭐 5,000 지도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못 봅니다. 못 보고 보통 일반인들은 우리 1대 5만 지도 정도밖에 못 봤는데, 1대 5,000 정도 지도 되면은 군사작전에만 쓰는 거죠. 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도 지금 그 얘기 있는 것 같은데요. 구글에 이렇게 뭐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지도를 구글에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 안 한다 가지고 오랫동안 싸웠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이 없어 그 결론을 못 들었는데, 뭐 그걸 구글에 주면 구글이 뭡니까? 이 우리 갖고 있는 지도 정보를 해외에 있는 서버에다 저장하게 되면은 뭐 그 유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도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뭐 도로의 폭이라든지 교량의 하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천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사작전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도 공개 출처지만 상당히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부. 옛날에는 뭐 이 유선전화가 많이 없을 때, 그래서 뭐 이 모스크바에 있는 유선전화가 몇 대고 누가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 CIA 입장에서는 소련의 중요한 당간부들이 누군지, 권력 서열이나 이런 걸 아는 데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부 이런 것들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전화번호도 중요한 그 공개 출처 정보였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 UN이라든지 뭐 OECD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가서 정리하는 이런 보고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났는데 UN 구호기금이 들어가서 홍수 난 지역에 가서 물자도 보급하고 복구도 해주고 이러면서 뭐 전염병이 발생했는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또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반감이라든지 인식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보고 정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공개 출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구글이라든지 인터넷에 뭐 어마어마한 우리 지금 SNS에 있는데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미국 CIA도 자기들 정보 활동의 90% 이상이 공개 출처입니다. 공개 출처.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 다음에 비밀 출처입니다. 정보관,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이런 정보요원들을 우리가 오피스라고 그럽니다. 오피스. 공식 가장정보관, 공식 가장정보관. 그 다음에 뭡니까? 공직 가장정보관, 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가장정보관, 공식, 오피셜 이런 게 정보관입니다. 에이전트는 콘트랙터, 계약이 된 사람입니다. 공무원인데 계약직이라는 거죠. 계약직. 그래서 이 사람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특정한 임무에 따라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그럽니다. 이걸 또 우리는 첩보원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첩보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건 임무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에이전트라고 그럽니다. 에이전트. 공작원입니다. 비밀 공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작원이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워커인입니다. 협조자.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협조자라고 그럽니다.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해서 고용관계를 맺으면 에이전트라고 그럽니다. 에이전트. 워커인은 자발적입니다. 100%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
그래서 워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준비밀 출처는 주재관들, 해외에서 주재하고 있는 그 외교관들이 보내는 그런 정보들, 이런 걸 주재관 보고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포로나 망명자들, 이것도 좀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포로, 우리가 지금 뭐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선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생포를 했다는 거죠. 얘들이 거의 포로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포로가 될 것 같으면 수류탄 까고 자살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로가 거의 없는데, 손이 좀 날아가서 수류탄을 깔 수가 없어가지고 생포된 북한 포로가 2명이 있는데, 얘들을 통해서 북한군들의 어떤 군사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술 변화라든지 또 어떤 무기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북한군 병사 2명을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포로가 굉장히 중요한 출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망명자들, 그리고 이민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독재자라든지 부정부패한 공무원들이 다 몰려가는 나라예요.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은 거기서 영주권을 받으면은 도피하기는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반정부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다 오는 거죠. 다 오니까 뭐예요? 야, 너 왜 우리나라 왔느냐? 너 나라에서 장관까지 한 사람이 왜 거기서 살지 편하게 왜 우리 미국 오려고 그러냐? 사실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통령이 사이코라서, 대통령이 뭐라서, 부정부패라서 이런 얘기 다 까발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중앙정보부장 김행욱이가 미국에 망명 갔을 때 박정희 정권의 많은 부분들을 까발리고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까발리고, 또 박동선 코리아 스캔들 같은 코리아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 요원들을 까발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대표적인 큰 사례인데 나머지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명자, 이민자도 굉장히 좋은 정보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는 이민자들만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을 통해서 인터뷰, 비자를 내주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나라의 특정한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경제적 문제점이라든지 군사적 이슈들을 다 파악해서 미국의 국가 전략에 활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별도의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간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